자, 지금 첫 시간에는 우리 가장 명리학을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본 과정, 기초 과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는 이제 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초 과정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 명리학적으로는 그 상생상극이라는 얘기죠. 자기는 서로 이제 이 영향을 주고받는 음양의 관계에서 또 이제 그 오행이라는 어떤 그 음양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그 오행이 만들어지는 오행적으로 변하더라 하는 것들은 그 이제 오행이라는 이제 개입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5단계로 이제 이 상생상극을 서로 하더라. 오행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상생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생상극에서 좀 이해 폭을 조금 더 넓게 이제 가지시기 위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생한다, 상극한다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상자 자체가 이 서로 상자를 쓰니까, 그죠? 상생하고 서로 낳고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상극은 이긴다라는 거. 서로 이제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거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해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상생하면 그냥 도와준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와주면서 나도 기운이 빠진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제 목생화하고 결국은 이제 이게 상생상극은 책에 있는 내용대로 목생화하는 내용이었고, 화는 다시 이 토를 갖다가 생해준다는 개념이었고, 토는 다시 이 금을 생해준다. 금은 금생수하고 수는 다시 수생목 하는 관계로 생해주더라. 그 하나하나의 관계는 생의 관계더라는 얘기죠. 생은 나타라는 개념이거든요. 만들어내다 나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중급 과정에 가면은 목생화는 엄마가 아기를 낳다라는, 내가 엄마라면은 이 글자는 육친 관계로는 자식이 돼요. 결국은 알을 하나 낳는다는 개념은 생한다는 그만큼 기운이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이해 폭을 넓히면, 생해준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생해주고 도움을 준다, 절대적으로. 그게 내 임무인 거죠. 목생화는 목이 임무라. 여기서 생 받는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든 간에 지 임무가 무조건 생해주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내가 힘이 왕성해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자꾸 목은 화를 생해주는 거라. 이 화의 입장을 생각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그 생이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생이란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 생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굉장히 생하죠. 부모들이 생하죠. 아버지도. 아이를 하면 그저 혹시 넘어지면 빨리 이렇게 세워주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들을 다 이제 보호하면서 다 생하는 관계인데, 예를 들자면 공공장소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질서문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문란하게 놀고 있다라면 그 아이를 더 잘 놀게, 이거 니 잘한다, 잘 놀게 하는 것이 바로 생하는 관계입니다. 또다시 못하게 제어하는 것은 극하는 관계죠. 그렇다면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그 아이를 생해줘야 되는 게 맞나는 거죠. 그죠? 그 생하면 오히려 극하해야지만이 그 공공장소에서는 그 아이가 사실 이런 장소에서는 안 하는 게 맞구나. 그죠? 그러한 것을 배우면서 자라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이란 무작정 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상생은 생하는 것이고 상극은 억제하는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상생은 좋은 것 같고 상극은 좋지 않은 것 같잖아요. 실제적으로 상극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태클을 걸잖아요. 그죠? 태클을 건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극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내가 꼭 해야 돼야 되겠는데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태클을 걸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 더럽죠. 진짜로. 그러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극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열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불 보듯이 뻔히 보이는데도 내가 하고자 한다면 누군가가 오히려 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나은 결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상생은 좋은 거고 상극은 나쁘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연에서의 상생과 상극은 일방적으로 상대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역할이다. 그죠? 상생한다. 그럼 결과에 대해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을 이제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폭을 넓히면 이제 과연 네 명의 8글자를 열어보니까 어떠한 글자가 어떠한 글자들끼리 서로 상생, 상극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글자는 상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떠한 글자는 상극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더라는 거죠. 상극을 어떨 때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 기운이 넘칠 때, 그 오행의 에너지가 지나치고 넘칠 때, 그죠? 우리는 뭡니까? 명의 8글자는 또한 오행은 중용을 이루는 게 좋다라고 했거든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중용, 중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생은 지나친 에너지가 상생받으면 넘치니까 안 좋을 것이고 부족한 인원은 상생받아야 좋을 것이고 또 지나친 에너지는 또 오행은 상극을 받는 게 중화, 중용을 이루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친 과한 것은 이 극을 받는 게 좋고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다는 거죠. 또 지나치게 에너지가 약한데 또 극을 때리면 그 오행의 에너지는 굉장히 나에게 굉장히 힘이 또 중용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을 열어봤을 때는 오행으로 표시되는데 그 표시되는 게 나한테는 어떠한 오행의 글자는 극 받는 게 좋고 어떠한 오행의 글자는 생 받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생 상극을 그냥 일방적인 상생 상 받으면 좋고 극 받으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목생화의 개념, 이 상생의 개념은 오행의 목생화의 생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금 하더라라는 것을 이 생의 관계를 했고 극의 관계는 그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볼 때는 그건 하나씩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씩 건너 외우고 쉽게 하나씩 목극토하고 다시 토는 물을 가두고 그죠? 그다음에 이 수는 불을 끄는 데 쓰고 또 다시 화는 쇠를 녹이고 금은 나무를 치는 데 사용되더라고요. 이 극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극이란 우리 인간사에서 비춰보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기억나는데 그런 것을 많은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해야 될 것을 자꾸 한다면 자 우리 수험생이 이제 이놈이 이제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노는 것에만 지나치게 발달돼 있어요. 지가 알바해야 될 나이입니까? 공부해야 되려면. 그런데 공부 쪽으로 지가 자꾸 했을 때는 엄마가 생해줘야 되겠지만 자꾸 노는 쪽으로 발달되어서 그쪽 쪽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되겠죠. 그거 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그쪽 쪽으로 생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은 그걸 해야 된다. 그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 아이 미래를 봐서는 그거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이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생과 상극을 논리를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상생과 상극을 그런 쪽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기본적으로는 생은 절대적으로 생에서 좋고가 아니라 생은 하되 좋고 나쁘면 그 뒤에 것이고, 그죠? 극도 극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극을 받을 거는 극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래 그러면 해서 길흉은 그다음 좋고 나쁘면 그 이 다음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과 극의 관계는 또한 생과 극의 관계는 1대 비율이 1대 1일 때 가장 상생상극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극받을 건 극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고소들에 보면은 뭐 만약에 목이 많았을 때 어느 하나가 많으면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목이 많았을 때는 목이 많고 만약에 목이 많은 것이 1대 1인 비중에서는 생이 잘 되거든요. 적절히. 그죠? 필요한 것이 생해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힘을 빠지더라도 잘해준다는 거죠. 그죠? 잘해주는데, 만약에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많다. 그러면 목이 지나치게 많은데, 만약에 3대 1의 비중으로 있을 때, 이게 이제 생의 관계가 되나는 거죠. 생이라면, 만약에 내가 목이 화를 생해줬을 때 화의 기운이 확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하는 관계잖아요. 이 에너지가 확 살아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이 불의 씨앗만 있는데 이 나무를 적절히 불을 지핌으로 인해서 불이 확 살아나야 이게 이제 이 목생화 받은 거잖아요. 우리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불을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장작을 확 갖다 놓으면 불이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고사전은 목다화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우리 명에서 이제 본다면은 이러한 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화가 만약에 재물이다. 재물을 표시하는 재성이다. 또 아니면은 뭐 관성이다. 직장 명예를 뜻한 관성이다. 또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에 일일 수도 있고 또 문서를 뜻하는 인성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작용하든 간에 그것을 평소에는 목생화하여 잘 되고 있는데 운에서 목의 기운이 또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발생되나는 거죠. 그럼 잘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불을 꺼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기운이 강해지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미래 상생상극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았을 때는 절대적으로 상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꺼버리죠. 극하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으면은 오히려 생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불은 꺼지게 되는 거죠. 그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또 화가 많아도 하나가 많으면 생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끄게 한다. 화는 많아지면 옛날 고서에서 이런다고 했습니다. 화가 많으면 화다 토 초라 해가 완전히 화가 많으면 흙이 굽혀버리죠. 그래서 타고 많으면 그 결국 이제 이 고서에 나와 있는 뭐 사자 성어 같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논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토가 많으면 또 어떤 금매가 돼. 금이 오히려 토생금에서 토에서 흙에서 이 광물질을 산에서 광물질을 캐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 토생금 하는 건데 토가 지나치게 많으니까 오히려 금이 묻혀버려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나중에 그 중고급에서 풀이를 할 때 뭐 운이 왔다고 생하는 운이 왔다고 만약에 자, 이게 내가 이 관성이다 가정하겠습니다. 관성이면은 원래 내가 뭐 취직이 되려나? 또 아니면 내가 진급하겠네. 명예가 또 내가 이름을 늘릴 수 있겠나? 이러는데 토가 운이 절대적으로 많은 토가 또 많아져 와가지고 운에서까지 와서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뭐 진급할 시기에 적절히 진급도 하고 내 명예도 이름도 늘려주고 우리 좋았는데 그럼 왔으니까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더
이게 묻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이름을 널리 떨쳐야 될 것이 제재받는다. 오히려. 그럼 그 애는 내가 이 운이 왔으니까 뭐 더 좋을란가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생이 아닌 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생수 하지만은 그 금이 많으면은 수가 많으면은 참 금생수 금이 많을 때는 요 고서에서는 또 이런 금다수탁이라고 해고 물이 흐려진다. 탁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많아서는 절대적으로 좋을 수 없다. 그죠? 수가 많으면 나무는 떠다니거나, 그죠? 그러다 수다, 목부하고, 목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생이라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생이 운에서 와서 지나칠 때 1대1의 비율이 아닌 하나가 많아질 때는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 생 받는 것도 생기지만, 그죠? 이 야들의 역할은 이 하나의 이 목의 역할은 다양하게 하죠. 한 가지만 생하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생과 극을 같이 하죠. 근데 또 몇 가지 합니까? 네 가지 관계 있는 것들을 다 영향을 주는 거죠. 나무가 많으면 물 기운을 빨아들이거든요. 뭐가 한 가지가 많다면은 이게 목이 많다면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건 뭐가 하면 이게 기운이 떨어집니다. 아주. 또 화가 많다면은 목이 기운이 상당히 에너지가 뺏기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요. 만약에 화가 많으면 나한테는 가장 걱정해야 될 게 목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드려 중국에 가면 그죠? 내가 낳았다, 생했다라는 거잖아. 나는 일을 생했는데 이 상생관계를 좀 이제 이해를 깊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일을 생했는데, 그죠? 일을 생했는데 여기는 에너지가 3매 이상이라. 이렇다면 내가 기본에 갖고 있는 게 다한데, 그죠? 힘이 아주 강한데 이 약한 것이 또 생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완전히 다 빨려버리죠. 그죠? 하나만 나도 적당히 힘든데, 그죠? 세 상동이 네 상동이 나와보세요. 사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은 바로 그 생해주는 것에서 벌써 힘을 많이 뺏어 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라면 누가 골빙 들겠습니까? 내 명예 난데 이게 내를 상징하는 내 일간일추라면 어떻습니까? 만약 이렇다면 이 글자를 골빙 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를 낳아주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엄마잖아. 이미 내가 주체인데 내가 중급에 가면 이제 이 비경급이 되겠죠. 비경급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엄마는 내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내 명을 그래 타고난 거예요. 이런 생의 관계가. 그걸 먼저 염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생과 극의 관계는 극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가 많다는 것은 또 누군가를 내가 자꾸 제재를 하겠구나. 일어설라 하는 놈 밟고, 그죠? 티 나갈라 하는 놈 다리 붙들고, 그러잖아요. 이 흥부가에 보면 그런 비슷한 거 안 나오면, 놀부인가 참. 놀부 하는 짓거리 비슷한 거라요. 뛸라 하는 놈 발목 붙들고, 대가리 밟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많다는 것은 내 명예, 하나가 많다는 것은, 그죠? 그걸 생해주는 그 대상에 내가 벌써 에러를 주고 있는 거죠. 힘들게 하고. 또 누굽니까? 내가 극하는 대상. 그것에 벌써 또 내가 놀부짓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거다 다 내 거잖아. 그 내한테서 이제 육신적으로 뭐 여기는 이제 엄마가 되고 여기는 또 누군가가 또 되겠죠. 육신적으로는 인연의 인간관계에서. 그렇지만 또 우리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신에 쓰여지는 것은 또 문서도 되기도 하고 또한 또 인적 구성이나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잘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만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만 이해를 하셔도, 그죠?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셔도, 내가 이런 병을 갖고 이러한 오행의 에너지가 강한 게 있으니 중화되지 못하고 중용되지 못하고 하면 나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난 팔자가 이렇구나. 그러면 나는 내 삶의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은 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그러면 54쪽까지는 실질적으로 다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충 설명드린 것까지 해서 완전히 진짜 오행의 상생상극을 우리가 명리학적인 상생상극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의 상생상극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명을 보면은 중용을 잘 이루고 있더라 이러면은 뭐 오는 운에서의 이제 그 글자, 그 오행이 더 이제 강해지겠죠. 강해짐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런 기운의 밸런스가 또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뭐 대운의 환경도 있고 우리 세운의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이 화가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대운에서도 뭐 병화나 화의 에너지가 또 오는데 또 세운에서도 또 화의 에너지가 또 오면은 이거 확 강해지죠. 그럼 그 해에 그 대운의 환경에서 이미 뭔가가, 내가 이 화기가 강하니까 화기의 에너지를 딱 갖추고 있는데 또 한 해 오는 운에서 또 화기가 온다면 그럼 그 해는 반드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게 문제됩니까? 이것이 문제될 수도 있다. 또 이게 약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고,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약한데 그 힘을 도와주는 게 오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반대적인 입장으로, 그죠? 내가 제대로 생해줄 수 있으니까. 힘이 없어갖고 생이라면 1대1 개념의 생은 내가 적절히 도와주는 거잖아요. 적절히. 만약에 요새 말씀하신 할아버지가 오르막에 박스를 잔뜩 싣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설정만 도와드려도 할머니 쉽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생을 해주는 거죠. 그거 한다면 어떤 거예요? 그거 한다면 억지로 올라오니 잡고 당기는 거잖아. 놀부지당하게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 받을 때는 그렇게 생해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 박스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내한테 명예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명예가 그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그 명예를 생해주는 운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명예가 쫙 올라가겠죠. 이래 이제 우리 오행적으로, 그죠? 우리 상생상극을 통해서 그 해의 운이라기보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생상극론만 가지고 해도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생상극에 대한 이해를 조금 폭넓게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이제 55쪽에 제가 그 내용은 여러 자료들을 이래 해가지고 오행의 이제 소속표라고 해놨습니다. 그 이제 목화 토금수라고 있는데, 오행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음양이 변화하는 것의 과정이다. 그럼 오행을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거다. 오행으로 5가지로 변화하는 내용을. 그런데 이걸 이제 한 가지로만 국한돼서 딱 보는 게 아니라, 그래 항상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그렇게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오행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오행들을 여러 가지로 또 물상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거 보면 목은 나무 목자를 썼으니까 물상적으로는 나무다.
그렇지만 또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시작하는 에너지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떻습니까? 또 계절적으로 또 봄이다. 봄은 1년에 시작하는 거니까. 또 목은 또 시간적으로는 몇 시입니까? 3시 반부터 해서 인신은 3시 반까지 가요? 3시 반까지. 그죠? 그 다음에 묘시는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2시간들. 그 시간대가 이제 목에 에너지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상황을 구분해 놨는데, 목, 화, 토, 금, 소이가 목은 물질은 나무라 했고, 화는 불이고, 나열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책의 내용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번째 보면 천간 해가지고 갑을, 목 밑에는 갑과 을, 지지는 인, 묘 해가지고, 이거 이미 다 해놓은 내용이죠. 그래 이제 요래 해놨으니까 이걸 또 달리 이제 또 이 무슨 내용인가라서 의아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결국은 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가 각각이 2개씩 양과 음으로 그죠? 목과 화와 토, 금, 수에 배속시켜 놓은 거예요. 그 결국은 목화는 그죠? 또 지지는 인과 묘는 목이고 목의 에너지에 해당되고, 천간의 병정, 지지의 사오는 화의 구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토는 천간의 무기를 토라고 하고, 그 다음 지지에는 환절기에 속해 있는 진술, 충미들은 전부 이 토에 배속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은 천간에는 경금, 경신을 금이라 하고, 지지에는 신유를 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는 임계수를 말하고 지지에는 해자를 말한다. 자, 여기서 오음이라고 해서 그 밑에는 거죠. 요거는 이해되시죠? 여기서 오음이라 하는 거는 여기 자음으로 돼 있죠. 오음은 목에는 기역과 키역을 돼 있죠. 화에는 니화, 티거, 리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토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시옷이고, 수는 이음과 히읗으로 이렇게 자음으로 이렇게 지금 책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역과 켜역은 목의 기운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이제 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는 미음, 비읍, 피읍이 이제 토고, 토의 배속돼.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지냐면, 아까 이제 말씀 좀 드린 이제 이름 지을 때 이제 쓰여지는 거의 보통. 근데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좀 혼자 인터넷으로 독학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게 조금, 토에는 인터넷에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음과 히읗이고, 수에는 토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 세종대왕 해례본이라는 곳에 보면, 그죠? 요 우리 한글에도 오행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제 책에 지금 해놓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하고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일반적으로 떠도는 그런 오행의 소리 글은 과거에 내려오던 우리 이름 성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그대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임은 보통 이름 지을 때 쓰여진다. 그죠? 이름 지을 때. 자, 우리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장 에너지가 만약에 내가 목의 에너지가, 명을 보니까 목의 기운이 없거나 꼭 필요한데 부족해. 그럼 이 목의 에너지는 어디서 어떻게 내가 보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모르잖아. 그러면 뭡니까? 이 철학가에 가니까 뭐합니까? 이건 나무라. 일단 무상적으로 나무 돼 있잖아요. 그럼 집에 나무 키워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뭘 하더라도 이 손에 묶어진
나무로 된 뭐 목죽이랍니까? 뭐 그런 걸 써라. 나무의 기운을 많이 가져라. 뭐 이런 건데, 그죠? 실제적으로 자연의 목의 기운들은 어디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도 이름 지을 때도 그래, 결국은 목의 기운을 보충을 어떻게 한다? 이름은 기억과 키역을 쓰겠죠. 기억과 키역이 들어가는 이름을 짓거나, 또 목이 약하면 또 수생목 받아야죠. 수생목 해야 되니까 수의 기운도 있죠. 수의 기운도 이영이나 히읗을 지어서, 그리고 결국은 목의 기운을 상승하게 하려면은, 그렇죠. 수생목의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수는 이영과 히읗이고 목은 기역과 키역이시니 이걸 가지고 이름 지어라. 그러면 이름 뭡니까? 뭐 영기, 형기,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도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만, 과연 얼마만큼은 이제 그게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세종대왕 해례병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행이 있다고, 기운이 있다고. 근데 그걸 좀 이 역사에서 믿으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 기운을 언제 활용합니까? 이 기운은 목의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그래, 아까 말씀드린 1시 반에서 보통 3시 반, 요거는 간목과 인목의 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는 뭔 시간입니까? 요거는 묘목의, 을목의 시간이죠. 이 시간대에 이 에너지가 상당히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이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 1년 중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봄이잖아, 봄. 그죠? 그래, 결국은 목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는 1년 중에는 목이죠. 세상이 막 1년에 올라오고 할 때. 그리고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면 목은 계절은 봄이요 하면 해놨지 않습니까? 방위로는 동쪽이에요. 사방 중에 어느 쪽에 에너지가 가장 강했다? 동쪽에. 그럼 따지고 보면 동쪽으로 보고 새벽 이 시간대에, 그죠? 이 에너지가 이제 여기 가장 기운이 몰려 있다는 거죠. 또 언제? 가장 봄에.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한다. 확장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또 하나 보면, 이제 요거는 이해되시죠? 이름 지을 때 이렇게 활용한다. 자음이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고. 그 밑에 뭐 수가 있죠. 수. 오행에, 수오행 해가지고, 목은 38. 그죠? 자, 또 마찬가지로, 이거 보면. 목은 수는 3과 8이고, 그죠? 그 다음에 화는 2와 7이죠. 토는 5와 10이고, 금은 3, 4, 9. 이 수는 1과 6을 뜻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이 수를 활용을 하라고 철학관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목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수는 3과 8은 목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이야기처럼 목 기운이 약해서 수생목 받아야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수에서 결국은 목을 생받아야 되는데, 그럼 숫자로 활용한다면, 그럼 결국은 목의 수는 38이고 16이니까, 그죠? 수의 수는 16이니까 이 수를 써서 목의 기운을 더 높이게끔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와 있냐면, 이 숫자의 근거는 우리가 명리학에서 가장 명리학이 아니라 우리 역학의 가장 근원이에요. 근원. 그죠? 그 다음에 이 공자가 완성한 주역의 그 근원은 하도라는 이 거리야대로 하도와 낙서라는, 하도는 상생도를, 그림 상생도를 맞다고, 낙서는
이 상극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근거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도 상생도는 이 그림이죠. 수가 이 네모의 그림에 토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토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수의 수는 이래서 점이 하나가 찍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찍혀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토는 가운데 5와 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하고 또 10개가 찍혀 있죠. 10개가 찍혀 있거든. 그래서 가운데 수, 이 5수를 원래 수는 이 음은 1수고 화는 여기가 화가 되죠. 화는 2. 그다음에 이 목은 하나, 둘, 점이 3개, 3의 수고 금은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가 금의 위치니까 여기는 수의 위치고 이렇게 이제 이 음양이고 그죠? 과정에 음양이 합해서 이 생명이 탄생하고 이런 마지막에 그 생명이 이제 가는 그런 어떤 형국인데 이게 이제 이 상생도예요. 그래서 가운데 토를 결합해서 이런 생명수 이런 음의 수 하나는 5를 더해서 6이 되고 그래서 1육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는 또 5개를 더하니까 7이 되죠. 7이 되거든. 그러니 2, 7은 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1, 6은 수고 2, 7은 화고 여기는 또 3은 목은 3에서 5를 더하니까 8이죠. 3, 8 목이라는 얘기고 이 또 5를 더하니까 9개가 되잖아요. 이 4, 9 금이라는 얘기죠. 숫자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숫자는 이 역학의 가장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도, 상생도, 상극도는 수에서 그다음에 이 수극 여기서 수극화든가 화로 가나 수극화 수극토로 가죠. 이 토로 가죠. 토는 또 다시 목으로 가고 목은 다시 금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상극도를 이제 이 낙서의 그림이라 합니다. 낙수였는데 낙서로 봐요. 이래서 이제 이게 가장 저저 뭐고 이 주나라 때 주역에 그 역학의 가장 근원이에요. 여기서 하도와 낙서의 끝자를 다 도서관이라고 쓰여지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란 뭡니까? 이 문명의 발생지예요. 문명의 발생지를 뜻하는 거죠. 이 도서관을.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다. 그래서 이 수는 상당히 오래된 벌써 기원전으로 따지면 5,500년 기원전 한 7,000년 이전이 되겠죠. 그 전에 이미 이 숫자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 숫자를 굉장히 지금도 활용을 많이 한다. 이걸 여기서 토를 달지 않고 이대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는 38목이고 27화라 하는 뭐 이런 숫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행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그 계절에 해당되는 계절과 해당되는 시기와 해당되는 방위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을 때 또 그 자음으로 활용한다고 했죠. 그것도 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수도 이렇게 해서 이런 수를 그 에너지가 있다라고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개운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 밑에 또 오색이라고 나옵니다. 오색. 그래 목은 청색이고 화는 빨간색이고 토는 노란색이고 금은 흰색이고 수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 색상들도 그 색깔들도 많이 활용을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아까 목의 기운을 내가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꼭 필요한데 그 기운이 약하거나 없어. 그러면 그 목의 에너지를 써야지 내가 오히려 좋은데 그죠? 목의 에너지 썸으로 인해서 화의 기운도 좋아지고 이 사주 명예 원활해지는데 없어. 약해. 그러면 뭐 합니까? 용 써야 되잖아. 그 기운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용이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럴 때 어떻게 색상은 가급적이면 청록색, 목은. 그죠? 목이 기운이잖아. 파르다 나오는 새싹에 피어나는 이런 기운. 그래서 그렇게
그 색깔들도 많이 활용을 한다. 그 색깔을 뭐 외우려고 하니까 봄은 청록색이고 화는 빨간색이고 이걸 연계해서 보면은 참 상당히 되게 어렵지는 않다. 외우려고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뭐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55쪽의 이 내용들은 전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쓰여지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건강 쪽으로 보면 저 밑에 보면 오장, 육부, 질환, 오지 이러면서 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뭐 하면은